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10만 년 전 지구상에는 최소 6가지의 인간종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존재하는 종은 하나뿐이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 곳에 모여 도시와 왕국을 건설하였는가? 어떻게 신과 국가와 인권, 돈과 책과 법을 신봉하게 되었는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대담하고 도발적이며 전방위적인 지식을 담은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다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의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세계사 연구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그의 수업을 듣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폴론스키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되었다. 인류학, 사회학, 생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사피엔스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간되어 800만 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탐색한 호모데우스와 현재의 인류를 살펴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또한 명쾌한 통찰과 대담한 전망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 슐로모 하라리를 추억하며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우리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진로는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다. 생명은 40억 년 전에 출현하여 자연선택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왔다. 바이러스든 공룡이든 모두 자연선택 법칙을 따르면서 진화했다. 아무리 이상하고 특이한 형태라도 생명은 언제나 유기체라는 한계에 묶여 있었다. 선인장이든 고래든 모두가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유기체가 아닌 생명을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과학은 자연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적 생명의 시대를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하는 중이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역사 과정 동안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존재했지만 인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라시대나 고대 이집트 시대 선조들과 여전히 동일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의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몸과 마음은 21세기 경제의 주요한 생산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조차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 과정을 통틀어 죽음은 언제나 형이삭학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혹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재림 같은 모종의 거대한 형이삭학적 몸짓뿐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하였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해 모종의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사제와 신학자의 전공이었지만 오늘날 이 분야를 공학자들이 넘겨받았고 실험실의 괴짜 연구가 2명이 이를 해결해낼 수도 있다. 2년 전 구글은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 혁신은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이를 낙관하고 비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이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다. 이와 비교한다면 각국의 정부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타의 문제들은 아주 사소하다.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남중 국해 등의 긴장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은 인간 강화라는 문제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 생명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지금껏 시장의 맹목적인 힘과 덧없는 유행이 좌우해왔다. 우리는 무모한 소비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 행성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다음 선거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드문 상황에서 말이다.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또한 이 같은 이해 덕분에 생명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난해 이 책은 전 세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미국, 중국, 영국, 브라질, 멕시코, 대만을 포함한 20개국 이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이 책이 성공한 이유를 진정한 필요에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과 학교는 여전히 특정 문화나 국가의 국지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독립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행성은 여전히 200여 개의 각기 다른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전 지구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문제들 역시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이오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진정한 생물학적 격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모든 인간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며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나는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더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안에서 파괴적인 전쟁과 식민지배를 모두 겪었고 매우 짧은 기간 만에 저개발 전통사회에서 선진경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 게다가 오늘날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혁명을 선도하는 중이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의 전도유망과 더불어 위험도 2배로 많이 느끼고 있다. GDP와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도 치솟았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중 최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에 육박하는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일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45년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은 정확히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2015년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신기술에 접근할 수단을 가지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 기술을 이용해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한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족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할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2015년 11월 유발 노아 하라리